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저 데이터 기본사항 6번째 관계형 및 비관계형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요 데이터를 정령, 비정령, 반정령 이런 구조화된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데이터를 조금 다르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랑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이제 문제점을 갖고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저장과 관련돼서는 가장 아무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죠. 왜냐하면 테이블하고 열로 이루어졌잖아요. 행과 열, 테이블로. 그러니까 엑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러한 간단한 구조로 인해서 처음에는 좀 쉽게 생각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테이블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테이블에 열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뭐 엑셀에서는 쉽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구조가 쉽지는 않거든요.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발생해요. 이제 특히 이제 열 같은 경우 중간에 새로 만들면은 그 앞에 그 열의 그 앞에 있던 행들은 다 이제 값이 없는 널 값으로 변해버리죠. 그럼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저기 뭐지 그 분석할 때도 문제가 되고 이러한 경직된 걸로 인해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해요. 그렇다고 열을 막 늘렸다가 줄이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주소가 두 개 이상인 고객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처음에 주소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주소가 두 개인 사람을 위해서 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소가 다섯 개인 고객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분 한 분을 위해서 주소열을 다섯 개를 만들어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막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주소가 또 주소에 숫자가 아닌 이름을 사용하거나 뭐 아니면은 우편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이제 정교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요. 근데 이제 정교화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를 간결하게 다수의 테이블로 나누는 거, 분할하는 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고 요건 조금 잠시 후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더욱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고객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래서 동일한 주소를 갖는 경우, 이런 경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정교화를 통해서 분할해 두면은 주소 정보를 한 번만 저장하기 때문에 이런 건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경직된 문제가 있지만 정교화를 했을 때의 장점도 있는 거고 사용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를. 근데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은 이런 문제가 좀 원래 구조에 더 가까운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문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고객의 세부 정보를 하나의 단일 문서로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 두 고객이 함께 거주하여 동일한 주소를 갖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 뭐 문서 간의 중복은 있지만 각각의 고객의 정보를 단일 문서로 저장해놓으니까 거기서 불러오기는 이제 쉬운 거죠. 문제는 이건 거예요. 중복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돼 있어서 중복이 돼 있는 만큼 스토리지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위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정교화를 통해서 이렇게 분할을 해버렸기 때문에 스토리지가 늘어나는 걸 이제 방지할 수 있는데 이쪽은 할 때마다 그 사람마다 중복되는 것 값들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가 늘어나고요. 유지 관리가 더 복잡해져 버렸어요. 왜냐 그러면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 두 사람 주소가 각각의 문서에 저장돼 있거든요. 두 문서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따라가면서 주소가 변경된 거 다 이제 적합성 있게 이게 다 고친다는 거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잠시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더 쉽게 가셔요. 이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커스텀 아이디가 있고 어드레스 아이디가 있어요. 123 ABC. 그래서 여기 이제 분리한 게 정교화를 통해서 요렇게 하나 더, 요렇게 하나 더
분할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커스텀 아이디가 똑같은 걸 쓰고 있어요. 1, 2, 3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이제 성가 이름이 나오죠. 요렇게 이제 나오고 이쪽에 보면은 또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어드레스 아이디로 서로 연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A, B, C에서 A 이렇게 돼 있고 B 이렇게 있고 C 이렇게 돼 있어요. 라인 넘버는 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뭐 썸시티 파커스트리트 12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주소를 이렇게 기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커스텀 일본인 사람의 A 주소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찾아가서 되죠. 이 사람의 이름은 그럼 이 사람 이름과 주소를 알고 싶다. 그럼 이제 커스텀 1로 가서는 요거 찾고 어드레스 아이디로 가서는 요거 찾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조인해서 그리에서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담스고 이제 프란시스하고 제이가 있었는데 요 사람의 지금 주소가 동일하죠. 커스텀 아이디는 다른데 1번과 4번이 주소가 A로 똑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여기 A에 있었잖아요. 여기 A, 1번이 A 쓰고 있었는데 4번이 A가 되더라도 요 A를 가져다 쓰면 되거든요. 이게 정교화의 특징이에요. 좋죠. 그런데 이제 제이슨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커스터머 아이디가 1번이고 커스터머 아이디가 4번 이렇게 새로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네임하고 라스트 네임은 이렇게 각각 적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어드레스 같은 경우 지금 주소가 동일하잖아요. 그럼 넘버하고 스트리트하고 시티가 이 두 분이 같아요. 요렇게 값이. 그럼 이제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뭐 커스텀 1번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져올 때는 이렇게 가져오고 4번에 대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가져오면 문서를 저장하고 가져오기는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사를 가서 이 두 분이 뭐 13번 넘버 13번을 갖다 그럼 이분만 고쳐서는 안 되잖아요. 이분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친 모든 사람 동일한 모든 주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스토리지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